임대차는 먼저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노트요 184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핵심 요약 92를 보든지 똑같으니까. 자, 임대차의 의의를 보세요. 임대차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요가 갈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이에 대해서 줄거요 차임을 지급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봐봐요. 우리 이제 지상권하고 그럼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여기 임차권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지상권은요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권대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래서 무상이 원칙이라고 그래요. 전세권은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여기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뭐란다?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차임을 지급, 이것을 유상이다 이 말이고요. 2번은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할 권한이 없다 줄고요 이것을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유효해요. 거기서요 여기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거기를 타인 소유물 이렇게요. 타인 소유물 이렇게요. 소유물 또는요 공유자종 1인이요. 공유자종 1인. 공유자종 1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요. 임대차는 유효예요. 유효. 소수 지분권자가 체결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 자체는 유효. 알겠죠? 계약 자체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옆줄 긋고요. 옆줄 긋고 뭐라 쓰냐? 거기다가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이렇게. 전세금은 금전으로만 줘야 돼.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이렇게요. 자, 4번요. 4번하고 5번은 묶어요. 차임을 지급하였다. 그것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돼. 차임을 지급하였다. 5번은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것도 임차인이 증명을 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화재의 원인이 불명 거기 줄고요.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그것은요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해. 임차인이 부담을 해요. 알겠죠? 4번 5번 묶어요. 4번하고 5번은요 묶어요. 여기서 차임을 지급하였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닫고 하나죠? 그 6이에요.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이 세 가지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 알겠죠?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죠. 임대차는요 예전에는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삭제가 됐어요. 삭제. 20년을 넘지 못하는 규정은 삭제. 그래서 이러면요 가끔 지금도 시험에 뭐라 나오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이다. 그건 틀리단 말이죠. 알겠죠? 20년 그러면 안 돼. 규정이 삭제돼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묵시적 갱신 박스에 묵시적 갱신이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묶어. 3번하고 4번은요 묶으면 이런 봐봐요. 이런 우리가 이제 묵시적 갱신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죠. 그 담보는 뭐죠? 질권 저당권이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바로 밑에 기간의 만료로 소멸을 해요. 이런 우리 봐봐요. 우리가 아니 임대차인데 무슨 담보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봐요 여기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안산에 보면 안산에요 보면 여기요 벤츠 물류창고가 있거든요. 벤츠. 이 벤츠 물류창고는 보증금 5억이에요. 월세가 3,80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800이 4,800인지 그럴 거예요. 한 달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보증금 5억에 3,800이면요. 이 사람들 1년 지나면요. 5억이에요. 1년을 월세 안 내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년 월세 안 낸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물류창고에 있는 벤츠 그 부속품 있죠? 그럼 어때요? 그걸 밖으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 안 내니까 나가라 해놓고. 그럼 꺼낼 수 있나요 이거? 이거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걸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거 꺼내가지고 비 한 번 맞아버리면요. 뭐죠? 손해가요? 100억이 나오는데 이거 누가 꺼내요 이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이 3,800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나중에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담보를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담보를. 알겠죠? 그래서 담보를 잡는 거. 우리가 항상 우리는 보면 아파트라든가 이 월세만 얘기하는 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장 있죠. 공장 같은 거 큰 공장 만약에 2,000평이다. 그러면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보통 1,500이래요. 알겠죠? 그러면 1,500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만약에 1년 안 내면 1억 5천, 2억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혹시 못 낼지 모르니까 다른 데 담보를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4번은요, 묵시적갱신이 되죠. 임대차에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곳으로 봐. 이러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강의 노트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 여기 봐요. 묵시적갱신이죠. 법정갱신이죠. 묵시적갱신의 경우 한번 봐봐요. 묵시적갱신을 보면은 여기 볼까요? 여기요, 임대차, 민법이 임대차.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권이요. 이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이 아니에요. 건물 전세권이요. 그럼 이거는 우리 강의 노트에 어디에 나오냐? 임대차에 보면 나와요. 강의 노트. 임대차 첫 페이지 보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 주택 임대차요. 주택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의 임대차는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건물 전세권도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주택 임대차는요, 2년으로 봐. 상가 임대차는요, 1년으로 본단 말이죠. 묵시적 갱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민법 임대차는 뭐죠? 기간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저 건물 전세권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똑같아. 그런데요,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2년, 1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을 보고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봐봐. 기억은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몇 개월이요? 1개월이요. 동사는 며칠이요? 5일이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에 여기 보면 임대인이 통과죠. 임대인이 통과죠. 그럼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그러면 여기요, 임대인이 통과했단 말은 뭐예요? 임차인이 통고를 뭐 했다? 임차인 통고를 받았다. 그러면 6개월이에요. 그런데요, 임차인이 통고를 했다. 그러면 누가 통고를 받았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다. 몇 개월이다? 1개월.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죠. 그럼 반대로 임대인이 통고를 받으면 1개월, 임차인이 통고를 받으면 6개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3에요. 대항력을 보세요. 대항력이요. 여러분,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요,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똑같이요, 용익권능과 담보적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임대차 기한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소멸해요. 그런데요, 담보적 권능은요, 바로 소멸하지 않죠. 뭘 받아야 돼요?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담보적 권능이라고 그래. 자, 2번은요, 당사자 간에 줄과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위에다가 임의 규정이라고 써요. 임의 규정.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 동그라미. 그것을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이 있고요.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겨.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대항력. 제3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다. 이런 좀 봐봐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뭐를 하면 대항력이 있죠? 전입신고. 상가 건물은 뭐를 하면요?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알죠? 등기요. 그래서 여기 뭐죠? 민법이죠. 대항력은요. 민법에는 두 가지예요. 먼저 등기라면 대항력이 있어요. 등기. 그 다음에 여기 주택임대차는요. 주택임대차는 뭐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주택을 쓰니까 전입신고. 그 다음에 상가는 뭐를 해야 돼요?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을 뭐를 해야 돼요?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 되냐? 신청으로 돼 있어요. 판례는 뭐라 하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판례는요, 사업자 등록. 맞죠? 법조문은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돼 있어. 판례는 등록, 법은 신청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단 말이죠, 그 말이. 우리가 보면 사업자 등록하면 그날 신청하면 보통 그날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주택은 전입신고를 해야죠. 민법은 원래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요, 토지 임대차요. 토지 임대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봐봐요. 갑의 토지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건물을 을이 짓고 건물에다가 을 앞으로 등기를 해요. 이걸 보존 등기. 언제? 3월 1일이요. 3월 1일 날 등기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토지, 봐봐. 토지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를 하죠. 그럼 여기요, 3월 1일이요. 3월 1일 날 임차인이 등기한 것으로 봐. 언제요? 3월 1일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3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죠. 3월 1일부터.
그런데요, 이 토지가요, 이 토지가 이렇게 병한테 바뀌어요. 병 앞으로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이 토지가요, 여기서요, 언제 2월 1일 날 바뀐 경우 있고, 여기요, 4월 1일 날 바뀐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토지 소재가 갑에서 병으로 2월 1일 날 바뀌면 여기는 등기를 언제 했어? 3월 1일 날 했죠? 그럼 누가 더 우선해? 여기서 누가 우선해? 병이 우선하죠? 병이 우선하죠. 여기를 4월 1일 그러면 누가 우선해요? 을이 우선하죠. 을이 우선해. 그러니까요, 여기는 등기를 3월 1일, 3월 1일 날 해놨으니까 대항력이 3월 1일부터 있잖아요. 3월 1일 날 등기해놨는데 땅 주인이 바뀌면은 이 양수인은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단 말이죠. 을이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요, 을이 우선하죠. 우선한단 말은 임차인이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누가 더 빨라요? 병이 우선하죠. 병이 우선한다는 것은 을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등기를 빨리 해야 돼. 등기를요.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3번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 건물을 등기하죠. 그러면 지상 건물의 등기 줄고요. 지상 건물의 등기 이퀄 토지 임대차 등기라고 써요. 토지 임대차 등기예요. 지상 건물의 등기가 토지 임대차 등기가 돼. 토지 임대차. 알겠죠?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말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해. 이걸 대항력 이렇게. 그런데요,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줄고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그걸 뭐라고 해요? 대항력 취득 전이란 말이죠.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이 말이죠. 제3자가 토지에 대해서 물권,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하죠.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줄고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생기지 아니한다를 뭐라 한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 특히 여러분요 지금 여기 3번 중요하다고. 자요, 니은요 임대인의 권리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봐봐요. 1번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죠. 이런 봐봐요.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증액 있죠. 이걸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권.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효력은 줄고 청구 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왜요? 차임 증액 청구는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증액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증액된다. 증액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증액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죠.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뭐죠?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요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대 불리하대? 유리하죠.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 차임 불증액이죠.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죠.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유리하니까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요 다 써요. 유효가 있네. 사정 변경 줄고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돼.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나중에요 경기가 풀려가지고 다른 데는 다 100만 원 받는데 나는 2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증액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차임 증액. 차임 감액 금지요. 차임을 감액하는 건 좋은데 감액을 금지하는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차임 감액 금지는 효력이 없다. 자요 4번은요 차임을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다. 무슨 말인가? 임의규정 줄고 맨 끝에 임의규정 별 하나예요. 원래 차임은 써요. 거기다가 원칙, 후급 원칙 이렇게 후급이 원칙이에요. 후불로 주는 게 원칙이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불로 줬다? 선불로 줬다 이 말. 선불로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왜요?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이런 말이죠. 자요 차임에 대한 권리죠. 여러분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인데 봐봐요. 이런 봐봐 여기요. 그럼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거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나가면요 그냥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동산이나 과실, 과실을 압류를 한 경우가 있고요. 임차인 소유 건물. 우리가요, 임차인이요, 임대인의 땅을 빌려가지고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요, 압류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동산이죠. 동산은 뭐다? 질권이죠. 동산은.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저당권이죠. 그러니까요, 질권이 설정된 것을 보고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 이것을 법정질권, 법정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러면 어떡하죠? 질권이나 저당권은 설정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법정질권이나 법정저당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은 물권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채권법에 있어. 그게 한번 봐봐요. 기억 보면 여기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생긴 채권에 의하여 임차제 부속한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동산 줄구시고 과실, 동산 과실을 압류하죠. 질권과 동일하게 법정 질권이죠. 니은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고한 후 몇 년? 최후 2년의 차임채권, 최후 2년.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 동일하면 건물 압류, 저당권과 동일하게 법정 저당권 이렇게요. 자, 디귿은요, 디귿도 똑같죠? 디귿도 두 번째 줄 뭐라 나왔죠? 동산을 압류라고 되어 있나요? 동산을 압류.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동사니까 법정 질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물을 압류 그러면 뭐다? 저당권. 동산을 압류 그러면 뭐다? 법정 질권 이렇게. 알겠죠? 자, 3번요. 임대인의 의무를 보세요. 통상의 임대차, 통상하고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요. 1번은 그냥 우리 민법의 임대차고요. 2번은 뭐죠? 2번은 숙박계약, 모텔이나 호텔 같은데요. 그럼 숙박계약을 먼저 봐봐. 모텔이나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 일시가 뭐죠? 잠깐 2, 3일 정도 잠자는 거죠.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다. 숙박업자는 어떻게 한다? 숙박업자는 두 번째 줄 같아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호 의무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텔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숙박업주한테 맡기고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봐봐 1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파트 빌려준 거 있잖아요. 2년 계약하고 이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임차인의 안전 배려나 임차인의 도난 방지 등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방키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이사 온 임차인이 뭐라 하죠? 우리 보면 자기가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번호키 같은 것이요 좀 안 좋으면 전화하죠. 자기가 이거 새 걸로 달고 나중에 바꿔놓고 가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새 걸로 달고 헝겊하고 교체하고 나서 갈 때 또 비싸니까 또 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왜요? 안정장치는 자기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통상 임대차에서는. 자, 그 다음에 디귿 중요해요. 별하고요. 임대인은 그랬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거기 가놓고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것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 이 필요비를요, 임대인이 부담해. 그런데 전세권에서는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 누가 부담해요? 전세권자. 이렇게 전세권자. 자, 4번에요. 수선 의무죠. 기억 봐봐요. 기억.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줄고요,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딱 거기요.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그건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 알겠죠? 그런데요,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수선하지 않으면 줄고 바로 밑에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고치지 않으면 못 써요. 그건 누가요? 임대인.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이러면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항상 문제가 뭐죠? 에어컨이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죠? 보일러죠.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건 누가 고쳐야 돼? 항상 물어봐. 그건 누가 고쳐요? 이 집주인이 고쳐야죠. 왜요? 보일러를 안 고치면 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나왔잖아요. 수선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니은은요, 방에 약간의 실금 형태로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다. 방에 약간의 실금 형태로 균열이가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통상에 수선한다. 임차인이 통상에 수선 의무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중요해요. 특약. 이런 원래 봐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죠? 임차인이죠. 그런데요, 수선하지 않으면은 수선하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하죠?
임대인이 하죠. 임대인이 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서 누가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특약 동그라미 거기다 써요. 임의규정 이렇게요. 임의규정. 이걸 소규모 특약인데 특약은 뭐다? 임의규정 이 말이죠. 자, 특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뭐다?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뭐다? 소규모 수선. 소규모 작은 수선은 원래는 임대인이 해야 되지만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규모는 언제나 누가 한다? 임대인. 이것은 무슨 규정? 밑에 건 대규모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 소규모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란 봐봐요. 이러면 임차인의 권리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일부 멸실과 차인 감액 청구권이죠. 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란 말이 중요해요. 뭐 없이? 과실 없이. 멸실돼서 사용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줄고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해. 당연히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할 수 있다?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고.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자, 나머지는 나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자요, 95페이지 맨 위를 봐봐요. 임차인의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임차인의 의무,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칸 맨 위에 임차인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죠. 임대인은 보존에 필요한 행위 줄고요. 보존에 필요한 행위, 어떻게 봐요? 그건 뭐를 하죠? 수선이죠, 수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금이가 있다 이 말이죠. 수선한다 이 말이죠. 수선할 때는 임차인은 거절을 못해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물을 임차한다. 무슨 말이죠? 여기 봐봐요. 이 갑의집이 있어요. 갑의집을 A하고 B하고 C가요, 월세 90만 원에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럼 각각 얼마씩 돈을 내야 돼요? 30만 원씩 각각 내죠. 그래도 돈 줄 때는 얼마씩 내야 돼요? 30만 원씩 줘야 돼요? 모아서 90만 원 줘야 돼요? 모아서 90. 그것을 연대라고 그래요. 연대. 여러 사람이 방을 빌리죠.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해. 연대해서. 알죠? 연대해서 의무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놔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에 맨 다음에 97페이지 맨 위에요. 97페이지 맨 위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97페이지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지금요. 이제 보증금을 봐. 왜냐면 이것 우리가 임대차는 딱 두 파트예요. 세 파트.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자, 여기 보면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보증금은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 있고 을이요. 여기 보증금 1억이에요. 월세 100만 원 이렇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10월 1일이 끝나죠. 기간이 끝나죠. 이런 기간이 딱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만료가 되면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차임 있죠. 모든 차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요, 연체 차임이 만약에 500이에요. 500이고, 만약에 을의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이요. 배상이 만약에 1000이에요. 1000만 원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연체 월세 500만 원 하고요. 손해배상 1000만 원을 기간이 만료하면요, 당연히 공제를 해요. 당연히 공제. 이게 당연이란 말이 중요해요. 당연히 공제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요, 보증금 1500 빼면 얼마 남아요? 1억에서요? 8500이죠. 8500 하고요,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요? 동시이행이에요. 그런데 봐봐. 그런데요, 여기 지금 5월 1일이요. 5월 1일요. 존속 중이죠. 존속 중에 연체 차임이 있어요. 연체가 있어요. 존속 중에 연체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면 안 돼요. 존속 중에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임대인의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공제된 것이 아니고, 존속 중에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은 아무 말을 못해요. 공제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존속 중에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권리이다 이 말이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만료가 되면 당연히 공제한다. 당연히 공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공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보증금이요. 보증금 뭐다? 9번째 줄 끝에요. 보증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요. 여기 봐봐. 종된 계약 동그라미하고 종된 계약 동그라미에서 그 위를 써요. 종된 계약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종된 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써요. 거기다가요.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환매 특약, 환매 특약, 이것을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환매 특약 이렇게요.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죠? 요물 계약이라고 있어요. 요물 계약이라고 있어요. 자, 그럼 요물 계약 봐봐요. 요물 계약에는 뭐가 있죠? 요물 계약은 현대거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보 네 가지가 있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네 가지. 알겠죠? 이것을 현대계보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는가 이게 문제죠. 보증금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보증금을 반환할 때 누구한테 반환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요. 임대인이 바뀔 때가 있고요. 임대인이요.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병이죠. 신소유자죠. 우리가 보통 이걸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원래 없어요. 임차인이요. 대항력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건물의 소재가 바뀌죠. 바뀌면요. 이 임차인은요.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대항력이 없으니까 원래는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이렇게 건물의 소재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누구죠?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뭐가 있어요? 임차인이 아까 말했죠. 등기를 하거나 주택임차에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그럼 등기나 전입신고를 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이 상태에서 건물의 소재가 바뀌죠. 그럼 원칙이 뭐냐?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한다는 것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원칙. 그런데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한다. 이 일을 제기한다 말은 무슨 말이다? 나 그냥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돈 받고 나갈래 이 말이죠.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요? 종전 임대인 갑에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잘 봐야 돼. 원래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면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나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이 있어. 그럼 건물주가 바뀌죠. 그러면 신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해서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요.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3번은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죠. 그러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써요. 옆줄 긋고 상당한 기간 내 이 일을 제기. 상당한 기간 내 이 일을 제기 이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 안에요. 이 일을 제기하죠. 상당한 기간 안에 이 일을 제기했어요. 옆줄 긋고요.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 상당한 기간 안에 이 일을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은 못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을 봐봐요. 4번은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이죠. 존속 중은 어떻게 하죠? 아까 그랬죠? 우리 존속 중은요. 존속 중은 어떻게 하죠?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차임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차임에 충당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은 임대인의 자유이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죠. 따라서 임차인은요.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말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임차인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존속 중에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의 권리고,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까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종료 전의 연체 차임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뭐다? 임대인의 뭐다? 권리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밑에요. 그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 뺀 나머지 보증금하고 물건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옆줄 긋고요. 옆줄 긋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원래는 동시행이죠. 그런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이행 X, 동시이행이 아니죠. 뭐를 먼저 반환해야 돼요?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이행 X 이 말이죠. 자, 7번은요. 7번은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 동시행 항변권 동그라미하고요. 계속 점유 줄 것이고 이퀄 적법이에요. 적법.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면은 적법이에요. 적법. 그런데 사용이익은 뭐를 한다?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보증금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봐봐요. 그럼 기타 1번 중요하죠. 비용상환청권,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제한,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이것은 뭐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빡세 임의 규정. 가장 대표적인 게 비용상환청권하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한이에요. 두 개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2번에 맨 끝에 박스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거기 박스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일시 사용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맨 끝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거기 박스에 2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박스에 써요. 이런 봐봐요. 일시 사용이 뭐죠? 모텔에 들어가서 며칠 자는 거, 모텔 2, 3일 자는 거.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적용되지 않느냐 봐봐. 첫 번째 줄고 첫 번째 끝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 거기 줄고 별 하나에 부속물 매수가 뭐예요? 모텔에 들어가서 며칠 잠자면서 거기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 말이죠.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일시 사용을 위한 모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한번 보라고. 너무나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일시란 말이 뭐예요? 일시 사용이다. 잠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는요 여러분 차임은 뭐예요? 차임은 잠깐이요? 한 달이에요? 한 달이죠. 한 달. 그러니까요 차임이란 말이 나왔다. 그래서 한 달을 쓰는 거죠. 이건 장기예요. 장기. 일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적용되지 않는 거 무엇이냐? 간단하죠. 다 차임이란 말이 있을 거야. 한번 봐봐. 차임 연체, 차임 증감. 그러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이죠? 해지 통과하면 6개월, 1개월이죠. 6개월, 1개월. 부속물 매수 청구.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 잠깐 쓰는 거다고는 여기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차임 연체, 차임 증감. 이것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여기요. 해지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며칠이요? 1개월, 한 달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가 아니죠. 장기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 나왔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가 좀 지저분해 임대차를 한꺼번에 다 정리한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서 뭐냐면 시험에는 가끔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비용상환청권하고 봐봐요. 비용상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금 매수청권을 좀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요즘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특히 동의 없는 게 시험에 더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파트를 나눠서 강의할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